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푸른색이 가득한 계절. 효포터와 여 작가는 조금 다른 색의 잎을 찾았습니다. 저는 언뜻 보고 낙엽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만져보면 차갑고 딱딱한 것이 낙엽이 아닌데. 그리고 또 지금 계절이 또 낙엽이 지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질감은 또 반달반달반달한 것이 금속인가? 뭐 제가 오다 주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특별해요. 그러면서 이 문화예술시를 찾을 수 있는 단서, 뭐 입장권? 금속과 관련된 분이신가요? 모르겠어요. 막 상상이 되시나요? 네, 너무 많은 걸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는 문화예술시만의 어떤 감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 둘이 이 나뭇잎에 몸을 싣고 한번 떠나보시죠. 네,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뿅. 됐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손에 나뭇잎 하나를 꼭 쥐고 찾아간 공간. 작업실이 아니라 놀이터라고 이름 붙인 그곳은 종달새처럼 즐겁게 시냇물처럼 꾸준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 나뭇잎을 만든 걸까요? 왜 이런 나뭇잎을 만든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 천장도 높아요. 뭔가 좀 이색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대문 밖이랑은 영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 네.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던 한 분이 계신데 그렇죠. 그분이 오늘의 문화예술씨신가요? 그런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올해 한 29년 정도 이 철과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성함이 작가님. 예, 저는 강구리 작가라고 합니다. 강구리 작가님. 예. 제가 또 오면서 효소씨에게 이걸 받았거든요. 요 나뭇잎을 만드신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제 명함이기도 하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올 때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지켜보기만 하셨잖아요. 저희를 안내해준 견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오늘의 문화예술견. 예. 이 강아지는 누구인가요? 제 아들이고요. 이름은 예. 럭키예요. 럭키. 럭키가 지금 계속 꼬리를 흔들 때마다 발목이 네. 시원해요, 제가. 힘이 좋아가지고 네, 그런지. 강력한 꼬리를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럭키와 함께 또 작가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강구리. 사람 이름으로서는 생소하지만 금속을 다룬다는 오늘의 문화예술 시에게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강구리가 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속공예가 강구리로 한 30년 가까이 살아오셨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강구리라는 이름이 본명인가요? 제 본명은 김강수고요. 어려서 중학교 때부터 제 별명이에요. 중학교 때부터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왜 생겼는지 근원은 잘 모르겠고요. 예. 생기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강이 이제 우리가 철로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구리는 이제 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제 친구들이 이제 철과 구리라는 의미도 되고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또 하나의 해석은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강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강구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볼 게 탐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약간 이제 또 그런 느낌도 이제 딱 얘기를 들으니까 딱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렇게 또 금속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부터는 엄마 뱃속에서는 그런 거 안 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또 작가님의 이 답변에 좀 당황을 저도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일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 이 금속공예였는지. 아니요, 그때는 이제 제 누구나 그 개똥 철학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 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글쎄, 저 두 분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제 그 어린 나이에 제 개똥 철학은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저는 식당이라는 거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세상은 식당이고 이제 우리의 직업은 그 식당에 있는 메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신께서 아 이건 네가 평생 공짜로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보지? 쉽게 자장면을 먹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장면을 먹으라 할 테고 또 배탈이 나는 사람들은 이것만 빼고 먹으라고 그럴 테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직접 조금씩 다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뭐 자꾸 크게 한 20가지 가까이 좀 제가 이 메뉴를 조금씩 맛을 봤죠. 일단 장사도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뭐 용접에 관한 일, 뭐 전기에 관한 일, 그리고 회사도 좀 다녀봤고 자동차 관련된 일도 좀 해봤고 겪어보셨던 20여 가지의 그 직종 중에서 이 금속이라는 게 가장 확 와 닿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금속공예를 하게 된 이유는 오줌 때문에 하게 된 거죠. 예? 오줌. 소변. 예. 소변 때문에. 여기가 계속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때 처음 공예를 할 때 부산에서 할 당시거든요. 뭐 이렇게 두드리고 용접을 해서 붙이고 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몸은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이제 한 2-3시까지도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오줌을 넣고 왔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건 뭐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오줌 매러운 거를 아픈 걸로 까먹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이제 메뉴를 찾았다고 볼 수 있겠다. 쇠를 뜻하는 강, 주로 사용하는 소재인 구리. 동시에 어릴 적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이었던 강구리가 한 금속 공예가의 예명으로 거듭나게 된 건데요. 이 이름으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죠. 저는 이제 막 30년 정도를 이제 살듯 말듯 하거든요. 넘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 30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그림을 그려온 세월도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것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금속공예라는 것을 30년을 해오신 거잖아요. 이 작가님께 금속공예라는 것이 어떤 정의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데 있어서 제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내가 있고 너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죠. 그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는 데 있어서요. 차가운 쇠지만 그걸 좀 더 따뜻하고 감성적인 아이로 좀 재탄생해서 그런 부분을 나눠드리면 또 고맙다고 보답도 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그냥 도구죠.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가운 걸 작가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맞아요, 예. 그걸로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금속공예라는 게. 근데 사실 30년 동안 꾸준히 한 가지를 몰두해서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도 계속 뭔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걸림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사실은 자주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망치가 지금 한 2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때 아마 180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기를.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굳은 일, 고운 일 다 하는 좀 허투루 항상 같이 다니는 망치가 필요했는데 그 180개의 망치 중에 이제 그걸 골라야 되는데 그걸 몇 번을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못 고르겠더라고요. 꼭 손가락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끝끝내 이제 골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등수로 먹이자면 180등이었겠죠 그때.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1번이거든요. 그가 아직까지 있나요? 그럼요. 걔가 1번 망치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나와의 어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180번째가 지금 1번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뭐 그런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곧 운명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한 사람이 마땅히 맞닥뜨린 운명의 길. 오늘은 그 어귀에서 나란히 발을 맞춰봅니다.
강구리 작가의 작업실엔 무언가 참 많습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쓰임이 있는 것들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 모여져 있는 창고, 보물창고 같은 공간 같은데 저는 여길 들어와서 어지럽혀져 있는 그 안에서 저만의 규칙을 찾는 그런 제 공간이 떠오릅니다. 예. 작가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아주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일을 하던 친구가 이걸 다 기억하냐고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내가 뒤돌아서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예. 한번 한 개를 위치를 한번 바꿔놔봐. 나도 궁금하다. 그리고 이제 됐다고 그래서 딱 뒤돌아서서 이제 쫙 봤는데 두 개가 이제 위치가 약간 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를 딱 바꿔놓고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이제 딱 의미의 미소를 딱 짓고 있는데 이제 한 개를 다시 딱 바꿔놓으니까 정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진짜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가지면 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 애정을 가지면. 예.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재료들이라든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창고가 조금씩 비어갈 텐데 예. 그때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속담 있잖아요. 딸 시집 보내는 느낌? 저는 뭐 자식이 없지만 그런 느낌이 뭔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재료들이나 도구들도 네, 많이 아까워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강구리 작가의 작업 과정에는 모아둔 재료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저장해 두었던 아이디어가 큰 몫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보니까 재료뿐만이 아니라 또 노트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속 공예가 강구리의 역사적인 그런 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제 유일한 자산입니다. 자서. 제 생각을 담은 것들이죠. 제가 이제 또 전공을 안 했잖아요. 운 좋게. 그 전공을 안 한 덕에 그 어떤 그 교과서의 틀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진짜 금속 공예를 시작할 때부터의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담아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제 그냥 생각들,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을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그 종이에 바른 색깔들이 제 손이 좀 갑니다. 여기 또 욕심내거든요. 손버릇이 조금 안 좋아요. 아까 이미 한번 그 애착 망치랑 요 드로잉 북들 스캔 한번 쫙 했으니까 네. 이따가 개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드로잉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정말 많잖아요, 앞에. 근데 이제 저도 드로잉을 하지만 이걸 드로잉을 한다고 이게 100% 다 작업으로 연결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또 뭔가 또 토너먼트를 거쳐가지고 또 이런들이 섞이고 이러면서 저는 걔네들이 작업이 되는데 작가님이 작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꼭 이건 할 거다 하는 작업이 있을까요? 아유, 많죠. 예, 한 90% 이상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아직 예. 만들어지지 않은 애들이에요. 예, 아직 시집 안 간 친구들. 얘네들을 하나씩 그럼 다 하려면 그래서 몇 번도 태어나도 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릴 수 없다는 얘기죠. 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작품으로 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90%가량은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건데 언젠가는 꼭 해내고야 말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뭐 하면 좋죠. 근데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저는 이제 잠을 잘 때 머리맡에 그 스케치북 꼭 놓고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좀 갈구할 때는 간혹 꿈에서 어떠한 거리나 어떠한 장소에 가서 처음 본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많이 감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잠이 깨면 그걸 이제 스케치북에 좀 옮기고 좀 거기서 영감을 좀 얻기도 하고 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를 봤을 때 뭐 슬픈 감정일 때도 표현을 해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표현을 해보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감각은
감각이 또 아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구리 작가의 재료들과 아이디어는 이윽고 작업대에 올라 현실이 됩니다. 이전까지 생각의 문이 열리기를 두드렸다면 이번에는 뜨겁게 달궈진 쇠를 두드려야겠죠. 두드림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 작가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좀 대장간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쇠가 구부러질 정도면은 한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00도 가까이 불이 올라가죠. 아, 1500도요? 그럼 막 이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요. 예. 뭐 이제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잠깐. 뜨거워.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은 또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덜 덥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거 잠깐 이렇게 화다다다다다 하는데 열기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또 위험하니까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작업을 하셔야 될 테고 얼마나 그 이 땀과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작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조금씩 젖어갈 때, 땀 냄새가 날 때는 좀 인상이 좀 찌푸려지긴 하는데요. 예. 팬티까지 다 젖었을 때, 아예 그냥 땀으로 범벅을 했을 때, 땀 냄새가 진동을 할 때, 그때 오히려 좀 환희 같은 게 느껴져요. 예.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역시 머리보다는 몸을 써야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금 생각나요. 지금도 더워요. 지금도 열기 때문에 더운데 그러면 요즘에는 좀 어떤 작품을 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는 수목원에 들어가는 이제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 있어요. 상징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갤러리 가든의 어떤 원조형물이라든지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미 놀이터라든지 뭐 태양의 조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금속 공예가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지금이 바로 배움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작가님이 만든 나뭇잎을 들고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걸 보니까 도전을 해야겠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작가님이 막 불꽃을 막 튀기면서 하셨던 그런 너무 뜨거워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그래요? 왜? 되게 겁먹은 척한다. 오늘 반팔 입고 와가지고 예. 제가. 저기 철 작업은 그 좀 남성미가 있고요. 공 작업은 또 여성미가 있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큰 불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아담하고 귀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미있어요. 불이 없이 작업을 하나요? 불은 약간 들어가죠. 약간의 불과. 예. 저는 불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이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 불은 여기 요포터님께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저마다 생각하는 모양으로 동 조각을 오리고 달구고 두드립니다. 그저 납작한 금속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손길을 더하면 더할수록 살아납니다. 작가님의 도움을 저희가 살짝 받아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담은 어떤 하트를 미래 여자친구를 향한 그 마음을 한번 좀 전달해 보고자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고요. 요 뒤에 보면 안쪽에 러브뿐만이 아니라 유가 있어요. 사랑, 그것도 너를 사랑한다. 반성의 의미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트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나가다가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이 딱 보이면은 바로 이거를 드릴 거예요. 공격하시겠다. 오늘부터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라고. 뿌듯하네요. 뭐 만들었어요? 대박이? 네, 당연히 제 사랑 대박이를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고 우선은 막 오려내고 막 지지고 다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새기고 하는 게 종이에다 하는 거랑은 또 입체는 확실히 다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저희가 작업한 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주 뭐 소질들이
아주 훌륭하신데요. 놀랐어요. 아주. 그러면은 한 가지만 살짝 여쭙겠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 같나요? 누가 더 뭔가 좀 잘 어울리는지. 공동 1등으로 해드리죠. 하지만 저는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제가 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또 여인영 작가가 작업할 때 우와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뭐 인정합니다. 예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렇게 또 직접 제 마음을 한번 좀 만들어 보니까 뚝딱뚝딱 뭔가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면서 풀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강구리 작가의 하나뿐인 아들 럭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럭키의 심정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자주 나오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인터뷰하는 순간순간, 작업을 하는 순간순간 우리 럭키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떨어질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럭키가 우리 또 작가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 아내이기도 하고요. 예. 제 동료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냥 제 동반자죠. 같이 함께 온 세월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 친구가 8살이니까 87, 56, 56세네요. 저보다 한참 형인데요. 강아지의 나이로 따졌을 때는. 네, 사람으로 나이 떴을 때.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니까 많이 공감이 되시겠어요. 그쵸. 제가 대박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또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애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못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가님이랑 이렇게 럭키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네. 우선은 그 진짜 가족처럼 제가 힘들 때 힘이 많이 돼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살을 부대고 있는 것조차로도 정말 힘이 많이 되는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작가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럭키를 통해서 어떤 삶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힐링을 좀 그럼요. 느끼시는지. 네, 그럼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1순위. 1순위. 지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럼요.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럭키 우리 강구리 작가님과 함께 살아온 지 한 8년 정도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같이 살아오니까.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쉬고 있으니까요. 말 걸지 말라고. 예, 그러네요. 예. 아빠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까? 러브하죠. 그러면 우리 또 럭키에게 한마디 좀. 예. 럭키야, 사랑해. 인생 선배로부터 깨달은 것들, 혹은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잔뜩 쌓인 오늘입니다. 그 중에 한 자락을 뽑아 남기는 것이 여작가가 할 일이죠. 이 여인영 작가를 보면은 늘 여동생 같은 그런 조카 아니었나요? 뭐 아까 조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도 진짜 작가구나. 화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하루를 좀 어떻게 담아내실 건가요? 제가 이것저것 그려야 되는 그 재료들을 좀 챙겨오기는 했는데 예. 이제 또 작가님께서 금속 재료를 활용해도 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이 동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작가님을 딱 뵙자마자 그 럭키도 있고 작가님도 그렇고 뭔가 개성이 되게 확실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귀엽게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판에 그린 적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좀 아까 경험해봤으니까 저는 이제 경력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춘불 빛낸 학생으로 또 당첨이 됐었던 예.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됐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 세대는 3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구리 작가의 시간은 한 세대를 지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변해도 이것 하나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내가 재밌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다짐 말이죠.
저는 금속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딱딱하면서도 차가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작가님과 함께 해보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 아주 새로웠고요. 예. 작업하는 걸 또 이렇게 카메라에 담는다는 게 재밌네요. 어떻게 또 이 그림은 또 여인영 작가가 그렸는데.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액자를 멋지게 만들어서 잘 몰아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그림도 저의 작업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정말 철물점인지 작업실인지 모를 이 정말 아기자기한 이 공간에서 제 이 작은 그림도 같이 함께 반짝반짝 빛이 나보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꿈은 너키랑 앞으로도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또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작가님 옆에는 이렇게 또 든든한 우리 아들 럭키가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우리 또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힘차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뭐라고 그랬죠? 문화예술 씨,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럭키도 다음 주에 또 만나요.